로즈메리 웰은 딱히 아름답지 않았다. 아니, 아무도 그녀를 미인이라고는 부르지 않을 것이다. 예쁘장한가? 글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지만 사람을 뜯어보는 것처럼 잔인한 짓을 왜 하겠는가? 로즈메리는 젊고 똑똑하고 매우 현대적이었으며 옷을 대단히 세련되게 입었다. 현대문학 중에서도 최신작들을 섭렵했으며 그녀가 주최하는 파티에는 중요한 명사들과 조금 특이한 그녀가 발굴한 예술가들이 흥미롭게 섞여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저속했지만 나머지는 보기에 꽤 즐겁고 재밌는 사람들이었다. 로즈메리는 결혼한 지 2년 되었다. 귀여운 남자아이가 있다. 아니, 피터 말고 마이클이다. 게다가 남편은 그녀를 무척 아꼈다. 부부는 부유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나 어울리는 그 갑갑한 단어로 표현되는 부가 아니라 그들은 진정한 부자였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쇼핑하고 싶을 때 본드거리에 가듯이 로즈메리는 파리에 갔다. 꽃을 사고 싶을 때는 리전트 거리에 최고급 꽃집 앞에 차를 대기시켰고 로즈메리는 그녀 특유의 홀린 듯한 독특한 표정으로 둘러보고 말했다. 이거랑 저거요. 4다발씩 주세요. 장미꽃도 병째로 하나 주시고요. 네, 꽂혀있는 거 전부요. 아니요, 라일락은 됐어요. 질색이에요. 라일락은 두루뭉실하기만 해서 태가 안 나요. 그러면 점원은 고개를 숙이고 그보다 지당한 말은 없다는 듯이 라일락을 눈앞에서 치웠다. 라일락은 과연 태가 안 났다. 저기 짧고 통통한 튤립도 주세요. 빨간색이랑 흰색이요. 쇼핑이 끝나면 로즈메리 뒤에서 비쩍 마른 꽃집 아가씨가 흰색 종이로 싼 치렁치렁한 옷을 입혀놓은 아기처럼 보이는 거대한 꽃다발을 한아름 들고 비틀거리며 차로 가져왔다. 어느 겨울 오후에 로즈메리는 커전거리의 골동품 가게에서 쇼핑하고 있었다. 로즈메리는 이 상점을 특별히 좋아했다. 일단 이곳은 올 때마다 거의 다른 손님이 없어서 조용했고 상점 주인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로즈메리를 경외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상점 주인 남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는 양손을 맞잡았다. 기쁨에 목이 맨 것처럼 보였다. 물론 아부라는 것을 알지만 그 태도에는 뭔가... 그렇습니다, 부인. 그는 정중한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말하곤 했다. 전 제가 파는 물건들을 대단히 아낍니다.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들 손에 넘기느니 차라리 안 팔고 말죠. 그 가치를 알아보려면 흔치 않은 섬세한 감각이 필요한데.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며 그는 창백한 손가락으로 네모나게 접은 파란색 벨벳을 풀고 유리 카운터에 펼쳤다. 이날 그는 조그만 함을 보여주었다.
로즈메리를 위해 특별히 보관하고 있었고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아름다운 에나멜 함이었는데 크림을 발라 구운 것처럼 오묘한 광택이 흘렀다. 뚜껑에는 꽃나무 한 그루와 그 아래 서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목을 끌어안은 더 작은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여자의 모자는 제라늄 꽃잎만큼 조그마했고 녹색 리본이 둘려 있었다. 그들 위로 분홍색 구름이 호기심 많은 아기 천사처럼 둥실 떠 있었다. 로즈메리는 기다란 장갑에서 손을 뺐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맨손으로 살펴보았다. 그래, 무척 마음에 들었다. 더없이 아름다웠다. 훌륭한 물건이었다. 반드시 가져야겠어. 아름다운 함을 돌려보고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던 로즈메리는 자신의 손이 파란 벨벳 위에서 얼마나 우아해 보이는지 새삼 감탄했다. 상점 주인의 마음속 어두운 동굴에도 그런 생각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그는 연필을 꺼내고 카운터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핏기 없는 손가락이 장밋빛으로 빛나는 손가락을 향해 소심하게 슬금슬금 다가왔다. 남자가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으시다면 부인, 여기 조그만 숙녀의 상의에 들어간 꽃무늬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정말 예쁘군요. 로즈메리는 꽃무늬를 보고 감탄했다. 그렇지만 가격은 얼마일까? 잠시 주인은 로즈메리의 말을 못 들은 채 했다. 그러다 속삭임이 들려왔다. 28기니입니다, 부인. 28기니라고요? 로즈메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로즈메리는 함을 내려놓았다. 장갑을 다시 끼고 단추를 채웠다. 28기니. 아무리 그녀가 부자라지만 로즈메리는 망설이는 듯했다. 로즈메리는 남자의 머리 위 선반에 올려진 통통한 암탉 같은 찻주전자를 응시했다. 그리고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글쎄요, 일단 가지고 있어 주시겠어요? 제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주인은 그녀를 위해 보관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는 듯 고개 숙여 인사했다. 물론 그녀를 위해서라면 영원이라도 기꺼이 보관할 것이다. 상점의 은밀한 문이 딸깍 닫혔다. 로즈메리는 바깥 계단에 서서 겨울 오후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비가 몰고 온 듯한 어둠이 재처럼 소용돌이치며 내려앉고 있었다. 공기에서 차갑고 씁쓸한 맛이 났다. 이제 막 불을 켠 램프의 불빛이 슬퍼 보였다. 도로 건너편 주택들의 창문에서 슬픈 불빛이 흘러나왔다. 회한에 젖은 것처럼 뽀얀 빛을 뿜었다. 사람들은 성가신 우산 아래 몸을 숨기고 서둘러 지나갔다. 로즈메리는 묘하게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는 머프를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아까 그 작은 함을 꼭 감싸쥐고 있으면 전부 괜찮아질 것 같았다. 물론 그녀의 차가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인도를 건너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도 로즈메리는 가만히 기다렸다.
삶에는 이렇게 괴로운 순간들이 있다. 안전한 곳에서 나와 바깥 세상을 보자마자 끔찍하다고 깨닫는 순간. 이런 기분에 빠져들면 안 된다. 집에 가서 아주 특별한 차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로즈메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비쩍 마른 검은 머리의 그림자 같은 여자가 어디서 솟아났을까? 로즈메리의 팔꿈치 부근에 서서 한숨 같은, 아니 흐느낌에 가까운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다. 부인, 잠시 말씀 좀 여쭈어도 괜찮을까요? 나한테요? 로즈메리는 돌아섰다. 비에 흠뻑 젖은 그녀 또래거나 더 어린 듯한 아가씨가 커다란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빨간 손으로 코트깃을 여미고 물에서 막 나온 것처럼 부르르 떨고 있었다. 부인, 여자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차 한 잔 마실 돈을 주실 수 있을까요? 차 한 잔? 여자의 목소리는 꾸밈 없으면서도 절실했다. 거제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말이에요? 로즈메리가 물었다. 네, 없어요, 부인. 여자가 대꾸했다. 세상에. 로즈메리는 어스름 속에서 여자를 보았고 여자도 그녀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놀랍기 그지없었다. 갑자기 이 만남이 하나의 모험처럼 느껴졌다. 어스름 속에서 낯선 여자를 만나다니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나 나올 법한 내용 아닌가. 이 여자를 집에 데려가면 어떨까? 책에서 읽고 연극에서 보는 그런 일을 실제로 해보면 어떨까? 흥미진진할 것이다. 나중에 놀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데려왔어. 이런 상상 속에서 로즈메리는 앞으로 한 발짝 나가 옆에 있는 흐릿한 존재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차를 마셔요. 여자는 놀라서 주춤 물러났다. 심지어 몸의 떨림도 잠시 멈췄다. 로즈메리는 손을 내밀어 여자의 팔에 얹었다. 같이 가요. 로즈메리가 웃으면서 말했다. 자신의 웃음이 무척 소탈하고 친절하다고 생각했다. 왜요? 같이 가요. 지금 바로 내 차를 타고 집에 가서 차 한잔 해요. 설마 진심은 아니시죠, 부인? 여자의 목소리에서 고통이 묻어났다. 정말이에요. 로즈메리가 외쳤다. 꼭 와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 같이 가요. 여자는 입술에 손을 올리고 로즈메리를 뚫어지게 보았다. 혹시 저를 경찰서로 데려가려는 건가요? 여자가 더듬거렸다. 경찰서라뇨. 로즈메리는 소리내어 웃었다. 내가 왜 그렇게 매정한 짓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곳에 가서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배고픈 사람은 쉽게 끌리게 마련이다. 운전수가 차 문을 열어주었고 잠시 후 그들은 어스름을 가르며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다.
로즈메리가 말했다. 로즈메리는 벨벳 안전띠에 손을 넣으며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그물에 걸린 조그만 포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잡았다. 물론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었다. 아, 따뜻한 것 이상이다. 살다 보면 멋진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요정처럼 나타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한 부자들도 인정이 있으며 모든 여성은 자매라는 사실을 이 여자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로즈메리는 충동적으로 말했다. 겁내지 마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둘 다 여자고 내가 좀 더 운이 좋아서 베풀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당신은... 이 말을 어떻게 끝맺을지 몰랐던 로즈메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 순간 차가 멈추었다. 집에 도착한 것이다. 초인종을 울리자 문이 열렸고 로즈메리는 여자를 거의 껴안다시피 보호하는 몸짓으로 우아하게 복도로 이끌었다. 집안의 온기와 부드러움과 환한 빛과 달콤한 향기 등 자신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아무런 감흥을 자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관찰했다. 대단히 흥미로웠다. 그녀는 마치 열어볼 상자와 찬장이 가득한 아이방에 있는 부잣집 여자아이 같은 기분이었다. 이쪽이에요. 위층으로 가요. 로즈메리는 한시 앞이 친절을 베풀고 싶어 조급해하며 말했다. 내 방으로 갑시다. 게다가 로즈메리는 하인들의 시선으로부터 이 불쌍한 여자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길에 로즈메리는 심지어 하녀 짠도 부르지 않고 스스로 겉옷을 벗겠다고 결심했다. 소탈하게 행동하는 것이 최고다. 자, 자신의 커다랗고 아름다운 침실 앞에서 로즈메리는 다시 말했다. 커튼을 들이운 방에서 벽난로의 불길이 우칠한 고급스러운 가구와 금색 쿠션과 옅은 노란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양탄자에 빛을 뿌렸다. 여자는 방문 바로 안쪽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얼이 빠진 표정이었다. 그러나 로즈메리는 마음 쓰지 않았다. 들어와서 앉아요. 로즈메리가 커다란 의자를 불가로 가져오며 외쳤다. 여기 편한 의자에 앉아요. 와서 몸 좀 녹여요. 너무 추워 보이네요. 제가 어떻게 거기에 앉아요? 여자가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아, 그러지 말고. 로즈메리가 후다닥 다가가 말했다. 겁낼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앉아요. 내가 겉옷만 벗고 올 테니 같이 옆방에 가서 편하게 차를 마셔요. 왜 겁을 내요? 그리고 다정한 손길로 로즈메리는 비쩍 마른 여자를 깊숙한 의자의 품에 떠밀다시피 앉혔다. 그러나 여자는 대꾸하지 않았다. 여자는 로즈메리가 앉힌 자세에 그대로 양팔을 축 늘어뜨리고 입을 살짝 벌리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멍청해 보였다. 그러나 로즈메리는 그 생각을 얼른 밀어냈다. 로즈메리는 여자에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모자 벗지 않을래요? 예쁜 머리가 다 젖었네.
모자를 벗으면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네, 부인. 이라고 말하는 듯한 조그마한 속삭임이 들렸고 짜부러진 모자가 머리에서 내려왔다. 코트 벗는 것도 도와줄게요. 로즈메리가 말했다. 여자가 일어났다. 그런데 여자는 한 손으로 의자를 잡고 로즈메리가 코트를 벗기는 동안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정말 고생스러웠다. 여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어린아이처럼 멍하니 있는 여자를 보며 로즈메리는 사람이 도움을 받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반응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 안 그러면 도와주기가 너무 어렵다. 게다가 이제 코트는 어떻게 하나? 로즈메리는 코트와 모자를 바닥에 그냥 내려놓았다. 로즈메리가 벽난로 선반에 담배를 가지러 가는데 여자가 빠르게 그렇지만 희미하고 묘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부인. 하지만 제가 기절할 것 같아요. 뭘 먹지 못하면 바로 쓰러질 것 같아요, 부인. 세상에,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로즈메리는 황급히 종을 울려 하녀를 불렀다. 차를 가져와, 빨리. 브랜디도 당장 가져오고. 하녀가 다시 나갔지만 여자는 울부짖듯이 외쳤다. 브랜디는 안 마실래요. 전 브랜디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전 그냥 차 한 잔이 마시고 싶을 뿐이에요, 부인. 그리고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당혹스럽지만 흥미로운 순간이었다. 로즈메리는 여자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딱 해라. 울지 마요. 로즈메리가 말했다. 울지 마요. 그리고 여자에게 자신의 레이스 손수건을 주었다. 로즈메리는 진정 마음이 움직였다. 로즈메리는 새처럼 여위고 조그만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마침내 여자는 부끄러움과 다른 모든 것을 떨쳐내고 두 사람 모두 여자라는 사실만 기억하며 흐느꼈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못 살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돌봐줄게요. 울지 마요. 나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어요? 차를 마시고 내게 전부 말해봐요. 그럼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요. 약속해요. 제발 그만 좀 울고요. 정말 진이 다 빠지네요. 그만 울어요. 여자가 울음을 멈추고 로즈메리가 일어났을 때 하녀가 차를 가져왔다. 로즈메리는 찻상을 그들 사이에 놓고 불쌍한 여자 앞에 샌드위치와 빵과 버터를 잔뜩 쌓아주었으며 찻잔이 빌 때마다 크림과 설탕을 넣어 가득 따라주었다. 설탕이 영양가가 높다고들 말하지 않던가. 로즈메리 자신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녀는 담배를 피우고 상대가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게 시선을 다른 곳에 두었다. 그 소소한 간식은 실로 놀라운 효력을 발휘했다. 찻상을 치우고 나자 여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헝클어진 머리, 짙은 입술, 밝게 빛나는 그윽한 눈동자.
창백하고 가냘픈 여자가 달콤한 졸음에 겨운 듯이 커다란 의자에 기대앉아 난로불을 바라보았다. 로즈메리는 새로 담배를 빼물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언제 했어요? 로즈메리가 다정하게 물었다. 그때였다. 문 손잡이가 돌아간 것은. 로즈메리, 들어가도 돼? 필립이었다. 네, 들어와요. 필립이 들어왔다. 아, 실례합니다. 필립은 걸음을 멈추고 여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로즈메리가 미소 짓고 말했다. 내 친구예요. 여기는 스미스예요, 부인. 이상하게도 여자는 겁을 내거나 움찔하지 않고 나른한 어조로 말했다. 스미스 양이에요. 로즈메리가 말했다. 그렇군. 필립의 시선이 바닥에 놓인 코트와 모자로 떨어졌다. 필립은 벽난로 앞으로 와서 불을 등지고 섰다. 날씨가 참 꾸죠? 필립은 나른히 기대앉아 있는 형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묘한 목소리로 말하고 여자의 손과 부채를 차례차례 보고서는 로즈메리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렇죠? 로즈메리가 힘주어 말했다. 정말 우울한 날씨예요. 필립이 매력적으로 웃어 보였다. 그런데 필립이 말했다. 잠깐 서재로 와줄 수 있어? 스미스 양, 잠시만 양해해 주겠어요? 커다란 눈이 필립을 올려다보았지만 로즈메리가 대신 대답했다. 스미스 양은 물론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방에서 함께 나갔다. 여보, 그들끼리 있게 되자 필립이 말했다. 말해봐요. 저 여잔 누구지? 무슨 일이야? 로즈메리는 웃으면서 문에 기대고 말했다. 거전거리에서 주워왔어요. 말 그대로 주워왔다니까요. 차 한잔 마실 돈을 달라길래 그냥 집에 데려왔어요. 그다음엔 어떻게 하려고? 필립이 외쳤다. 친절을 베풀려고요. 로즈메리가 급히 말했다. 최고로 잘해줄 거예요. 보살펴주고 아직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해봤거든요. 하지만 저 여자한테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느낄 수 있게. 여보, 필립이 말했다. 당신 정신이 나갔군. 그게 될 말이야? 당신이 반대할 줄 알았어요. 로즈메리가 투덜거렸다. 왜 안 돼? 내가 그러고 싶은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난 그저. 하지만 필립이 시각 끝을 자르며 천천히 말했다. 저 여자는 너무 예쁜데. 예쁘다고요? 로즈메리는 놀라서 얼굴까지 붉혔다.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저런. 필립이 성냥을 그었다. 굉장한 미인이야. 다시 한번 봐. 당신 방에 들어갔을 때 난 순간 당황했었다고. 어쨌든 당신이 큰 실수를 하는 것 같아.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했다면. 어쨌든 스미스 양이 우리랑 같이 식사할 거면 미리 알려줘요. 밀리너스 가제트라도 좀 읽어두게. 당신도 정말. 로즈메리는 말하고 서재에서 나갔지만 침실로 곧장 돌아가지 않았다. 로즈메리는 자기 서재로 가서 책상에 앉았다. 예쁘다고? 굉장한 미인이라고? 순간 당황했어. 심장이 묵직한 종처럼 쿵쿵 울렸다. 예뻐? 미인? 로즈메리는 수표책을 집었다. 아니, 수표책은 필요 없었다. 로즈메리는 서랍에서 파운드 지폐 5장을 빼내고 잠시 바라보다 2장을 도로 넣고 나머지를 가지고 침실로 돌아갔다. 30분 뒤에 필립이 서재에 있는데 로즈메리가 들어왔다. 알려주러 왔어요. 로즈메리가 문에 기댄 채로 특유의 홀리는 듯한 이국적인 표정으로 그를 보며 말했다. 스미스 양은 우리랑 식사하지 않을 거예요. 필립은 신문을 내려놓았다. 응? 무슨 일이 있었어? 선약이 있으신가? 로즈메리는 필립에게 다가가 그의 무릎에 앉았다.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로즈메리가 말했다. 그래서 돈 좀 줬어요. 억지로 잡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로즈메리가 나직이 덧붙였다. 로즈메리는 좀 전에 머리를 매만지고 살짝 눈화장을 하고 진주 목걸이를 했다. 로즈메리가 손을 들어 필립의 볼을 쓰다듬었다. 자기, 나 사랑해? 로즈메리가 물었는데 살짝 허스키한 그 목소리에 달콤한 음색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럼 엄청 사랑하지. 필립은 말하고 로즈메리를 꼭 안았다. 키스해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로즈메리는 나른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아주 예쁜 함을 봤어요. 28긴이라고 하던데 사도 돼요? 필립이 무릎에 앉아있는 그녀를 살짝 흔들었다. 당연하지. 귀여운 우리 낭비쟁이. 필립이 말했다. 그러나 로즈메리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다. 필립? 로즈메리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묻으며 속삭였다. 나 예뻐?